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왕성민입니다. 오늘은 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사고 소송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사고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먼저 사고 당시 영상과 피해자 측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현장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자율주행차, 신기술이 집약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인데요. 현재는 완전 자율주행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ADAS 기능이 탑재된 일종의 반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두고 세계 유수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전의 대명사라고 하는 볼보 반자율주행차 소유주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볼보 코리아 측은 운전자 과실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명확한 조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내 최대 로펌 김현장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0시 43분쯤 경기도 판교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 흰색 볼보 차량 한 대가 정차되어 있습니다. 올해 50살인 가정주부 전지혜 씨가 차 뒷좌석에 세탁소에서 찾은 세탁물을 싣고 자신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겁니다.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과일 사는 걸 깜빡한 전지혜 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과일 가게로 향합니다. 몇 분 뒤 과일을 사가지고 돌아온 전지혜 씨가 정차된 차에서 사촌 오빠와 통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난데. 팩스 들어갔어요? 24일자 56만 1,400대 영수증 2개가 들어왔고. 평범한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지혜 씨가 갑자기 하고 놀라는 소리를 냅니다. 26일자 10만 원대 영수증이 있을 텐데 10만 원대 영수증이 안 들어왔네? 10만 원짜리 영수증이 안 들어왔다고? 왜 안 들어갔을까? 외마디 놀람과 함께 차가 갑자기 쏜살처럼 튀어나갑니다. 잠깐만. 어머, 잠깐만. 잠깐만. 횡단보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주변 차량들은 놀라 클렉션을 울려댑니다. 잠깐만. 사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는 1, 2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3개의 사거리를 순식간에 지나치고 전 씨는 단말마와 같은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이거 안 돼. 차는 결국 판교 청소년 수련관 국기 개양대를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바로 이곳이 급발진 사고 발생 시작 지점입니다. CCTV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전 씨가 잠깐 들렸던 세탁소와 과일 가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시속 30km를 준수해야 한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 씨는 이곳에서부터 시속 30km가 아닌 약 500m가량을 시속 120km로 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차량 급발진 장면을 목격한 과일 가게 주인은 차가 붕 떠서 달렸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과일 사가지고 가시는데 이거저거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시다가 차가 붕 이렇게 그냥 출발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죠 하고 저기 있잖아요. 저기 방지턱. 네네. 방지턱에서 붕 뜨더라고 한번. 운전을 저렇게 한다나 하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하도 소리가 요란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질주였다는 것이 과일 가게 주인의 말입니다. 평소 같은 사람은 운전하면 그냥 서서히 가잖아요. 근데 서로도 요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열심히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방지턱에서 한번 부흥 한번 뜨더라고. 방지턱에서 그냥 한번 부흥 한번 요란스럽게 한번 뜨고 그리고 사거리로 그냥 직진해서 나가버린 거고. 운전 되게 이상하게 한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고 소식을 들은 건 그 뒤의 일입니다.
이제 열심히 보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여기 세탁소 이거 친구한테 아니 운전도 좀 이상하게 한다고 우리 이렇게 갔다고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사고 났다고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급발진을 해가지고 사고 났다는 이야기. 실제 판교 맘카페 등 온라인에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당시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주민은 아침에 매장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고층에서 큰 무언가가 내리꽂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났다며 이 동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길이 속력을 낼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주민은 그러면서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 눈물이 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B 주민은 볼보 카페에서 급발진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던데 제가 본 바로는 정말 브레이크랑 헷갈려서 잘못 밟는 정도의 속도가 아니었다고 적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전지혜 씨는 운전 경력 23년의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해당 사고로 전 씨는 눈뼈와 얼굴뼈, 목, 척추, 팔과 다리뼈 등이 모두 부러지는 최소 20주간의 절대 안정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당했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습니다. 네, 볼보 급출발 질주 사고. 앞서 사고 당시 영상을 봤는데 장한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에게 급발진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전지혜 씨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네,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한 운전자 과실로 보기에는 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네. 전지혜 씨는 네. 운전 경력 23년의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네. 설사 엑셀을 잘못 밟아서 첫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후 속도를 줄이거나 이제 네. 멈추지 않았는데요. 네. 리포트 보신 대로 제한 속도 시속 30km 구간을 네. 120km로 내달린 자체가 네. 일반 상식이나 사회 통념상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전 씨는 과속방지턱을 거의 날듯이 통과하고요. 네. 세 개의 사거리를 그냥 쏜살같이 통과하고 네. 국기 개양대 건조물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네. 차량 안에서 전 씨가 계속 괴성에 가까운 비명을 지른 것도 그렇고 네. 설령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하더라도 네. 발만 떼면은 될 일인데 네.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모든 정황들이 결국 차량에 네. 대한 통제권을 잃은 반증이라는 것이 정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급발진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고를 당한 전지혜 씨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네, 전지혜 씨 진단서도 확인을 해봤고 네. 또 엑스레이 사진들도 봤습니다. 네. 얼굴과 척추, 다리와 팔 등 곳곳에 네. 복합 골절을 당해서 뼈를 접합하고요. 네. 또 온몸에 나사처럼 생긴 픽스처를 수십 개를 곳곳에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피해자는 인터뷰가 어려웠고요. 네. 피해자 남편을 만나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전지혜 씨에 대한 아주대병원 진단서입니다. 안화골절, 전두광대뼈 상하계 복합골절, 늑골골절, 다발성 흉추골절, 다발성 요추골절, 상완골 하단 개방성 골절, 척추 몸통골절, 삼복사 골절 등 온몸의 뼈 한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골절 외에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볼 점막의 열상, 상완의 궤양성 욕창, 선망 등도 나타났습니다. 진단서 표현에 따르면 각종 생명유지 장치를 이용한 집중치료와 4차례의 대수술을 시행한 정말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일 정도의 중상입니다. 최소 20주간의 절대 안정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인데 사고 발생 7개월이 되어가는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 뭐 머리를 감고 뭐 빗을 빗는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지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옆에서 보기 안타깝고 특히 이제 뭐 자고 일어나거나 이럴 때마다 아파서 이제 신음소리 내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나마 목숨을 건진 걸 천행으로 여기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후유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넘어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이제 걷거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오른쪽 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에는 그 상당히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쪽은 그 영구 휴유 장애로 남아요.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육체적 고통이나 후유증뿐만 아니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극심한 트라우마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드라이브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같이 가고 그럴 때도 옆에 차들이 이제 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뭐 앰뷸런스 소리라든지 이런 거 들리고 하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뛴다고 하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 몸과 정신을 수습한 아내에게 사고 당시 정황을 물어보자 급출발 당시 차량 기어는 주차, 파킹,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정차 중인 차에 탑승했고 사촌 오빠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던 상황에서 굳이 기어를 움직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 입장에서 이제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이 그 차는 피해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운전할 의도가 아니니까 이제 안전벨트를 안 한 상황이었었고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출발하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해서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 것도 그렇고 아내인 전지혜 씨의 평소 운전 습관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는 급발진이 아니면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남편 윤성중 씨의 주장입니다. 집사람 성격이 좀 차분하고 그래서 운전도 되게 좀 얌전하게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사고의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쭉 저도 다 해봤는데 뭐 사고 전에 평소에 운전할 때 신호 잘 지키고 되게 얌전하게 운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엑셀을 잘못 밟았을 수도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윤성중 씨는 당시 영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서 나온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웅부웅 하면서 계속 그 굉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악셀레터를 밟아서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엑셀을 잘못 밟은 거라면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될 일을 아내가 차 안에서 비명만 지른 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함 지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내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어떤 이유로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운전자가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윤성중 씨는 거듭 강조합니다. 차가 이제 제동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공포스러워서 전체적으로 내가 제동이 안 됐다는 거. 엄마의 다친 모습에 두 아이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 교차로를 3곳이나 통과해 질주했는데 그나마 아내 말고 다친 사람이 더 없는 걸 천운으로 여겨야 하는지 허탈할 뿐입니다. 다리나 이런 것도 다 부러져 있고 너무 많이 다쳐서 큰아이도 너무 이제 충격이 컸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11시였는데 그 시간은 정말 없는 시간이었었고 사거리를 지나갈 때 그게 또 파란불이었었고 그럼에도 볼보 측의 대응은 실망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듯한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는 것이 윤성중 씨의 성토입니다. 아무런 응답 없이 그러면 소송을 하실 테면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와서 상당히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가 믿고 산 차였었는데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죠. 최소한 유감이라든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잘 풀 수 있는지 논의라도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의 대명사가 아닌 뻔뻔함의 대명사라고 거듭 볼보 측을 성토한 윤성중 씨는 결국 지난 3월 사고 피해자인 아내 전지혜 씨와 두 아이까지 4명의 이름으로 볼보 측의 위자료 등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것보다 특히 최근에 볼보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차라고 해가지고 계속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광고에 그만큼 쓰는 돈을 쓰는 것만큼 좀 소비자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좀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법률방송의 관련 질의에 정확한 원인 규명이 최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볼보 코리아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고 영상 보셨는데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사고, 입증 책임과 소송 핵심 쟁점 등 법적인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은 자동차 스스로 가속하고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한 볼보 차세대 차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송전이 벌어졌다는 소식 집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에이다스 기술을 장착한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사고 소송은 국내에선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반자율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볼보 측 모두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방송이 관련 소장을 단독 입수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청구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볼보 공포의 질주 세 번째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수십 년간 볼보는 차량 안전 분야에서 선두를 지켜왔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새롭게 출시되는 볼보 자동차에 의해 중상자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볼보 코리아 홈페이지에 적힌 글입니다. 볼보의 안전에 대한 절대 자부심이 흠뻑 묻어나는 글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시되는 볼보 자동차에 의해 중상자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부와 다짐이 무색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 안 돼! 이 사고로 전지혜 씨는 얼굴과 척추, 팔과 다리 등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전치 20주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고 영구 후유장애도 남게 됐습니다. 적어도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볼보 측에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볼보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요. 아무런 응답 없이 그러면 소송을 하실 테면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사고 피해자인 전지혜 씨와 남편, 두 자녀 등 4명이 지난 3월 볼보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장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공식 지정 판매 대리점인 H모터스입니다. 소장은 이번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3가지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구 원인은 차량 급발진의 원인을 제공한 설계 제조의 결함입니다. 그 근거로 전지혜 씨 측은 주변 CCTV를 봤을 때 급출발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는 전지혜 씨가 착석한 후부터 차가 갑자기 돌진할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차된 상태에서 주행을 진행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레버 위치를 피해서 뒤로 움직여야 한다고 소장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 기어가 피 상태에서 급발진한 증거라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 차량 내부 영상을 보면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데 전지혜 씨는 잠깐만이라며 엄청난 당혹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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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원인 두 번째는 가속 제압 기능이라고 불리는 안전장치를 채택하지 않은 결함입니다. 전지혜 씨가 탄 볼보 차량은 급출발부터 국기 계양대를 들이받고 차량 앞부분이 전파되기까지 약 500m 구간을 굉음을 내며 시속 120km의 엄청난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에서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에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전혀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을 하면서 돌진해 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을 포함해 무려 4개의 사거리를 신호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다 차량 출입금지 장치가 있는 청소년 수련관 입구를 그대로 통과해 국기 계양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장면을 목격한 판교 주민은 인터넷 맘카페에
플랫폼에서 기차 지나가는 줄 알았다. 타는 냄새도 나고 한 블록 안쪽으로 낙엽 날리는 정도의 속도였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저속주행 구간에서 비정상적으로 고속주행을 하거나 운전자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밟을 경우 가속을 중단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가속 제압 기능이 있습니다. 없는 기술도 아니고 볼보도 구현 가능한 기술이며 토요타 같은 경쟁사도 이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볼보 차량에서 아무도 죽거나 중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공연히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볼보가 해당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 보호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왜 급발진에 대비해서 그와 같은 장치를 경쟁사인 토요타는 2018년부터 하는데 왜 안 달았느냐. 공개적으로 제로라고 사망이나 상해나 발생시키지 않겠다. 그런 약속에 위반해서 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볼보가 해당 차량에 채택하고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이른바 에이다스 기능 결함 주장입니다. 에이다스 기능은 제한 속도와 같은 도로 표지나 앞차와의 거리 등 도로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식해 위험을 회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도로 위 속도 제한을 읽고 경고하는 도로 표지 인식 기능, 읽은 뒤 제한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 속도 제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돌 위험 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옆 차로로 회피하는 자동 긴급 조향 장치 등도 에이다스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면서도 국기계양대를 들이받을 때까지 도로에서 위험 요소는 전부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지혜 씨 측은 소장에서 사고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 있는 사람과 1톤 과일 트럭을 연달아 피하고 차선을 변경해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잡아 직진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지혜 씨의 남편 윤성중 씨는 당시 상황과 핸들을 통제한 건 운전자인 아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하든 내가 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 운전대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차가 갑자기 출발도 했지 핸들도 전혀 제동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요. 이어 소장에는 차량 주행을 컨트롤하고 있는 주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전지혜 씨가 아니라 차량 자체다. 차량에 내재된 에이다스 기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즉 AI라고 적고 있습니다. 볼보가 자랑하는 스스로 가속하고 스스로 핸들링하고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최신 에이다스 기술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에이다스 기능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오작동으로 운전자 개입 없는 급발진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사고라는 겁니다. 같은 속도 기능, 제한 기능 표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차량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면서 급발진 돌진을 해간 거죠. 예, 그러한 점에서 이거는 그 자동차 제조사의 지배 영역에 있는 차량을 제어하는 메인 컴퓨터에 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볼보 코리아 측은 법률 방송에 해당 고객의 모델 변속기는 기어 레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변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볼보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해당 에이다스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덧붙였습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차량들의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을 뛰어넘어 반자율차 핵심 기술의 급발진 가능성 등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어서 재판이 전개될 경우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률방송은 볼보 공포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볼보의 반자율 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 관련한 보도 집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장한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손해배상 소송 소장에 적시된 청구 원인을 전해드렸는데 간략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청구 원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는 건데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먼저 급발진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설계 제조 결함, 네. 그리고 문제의 차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채택하지 않은 결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네.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에이다스 소프트웨어 결함입니다. 네. 요약하면 이 볼보가 자랑하는 네. 자율주행 신기술 자체에 내재한 결함으로 인해서 네. 피해자 전지혜 씨가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네.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전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차량 자체의 결함에 기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인데 결국 결함 입증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지혜 씨 측은 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로 네.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과 네. 명시적 보증계약 위반, 제조물 책임법 위반 등을 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볼보 측의 결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네. 중상해를 입었으니까 네.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데요. 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 3천만 원대입니다. 네. 볼보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서 네. 법률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결함 입증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 네.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결함 입증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같은 법 제3조의 2 결함 등의 추정 조항은 피해자가 다음 3가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여부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전지혜 씨 측은 소장에서 차량은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전지혜는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거나 변속 레버를 움직인 적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급발진을 해 굉음을 내며 스스로 가속해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실제 주변 CCTV를 보면 전지혜 씨가 탄 차량은 출발 전후로 전혀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고 급출발 장면 목격자도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습니다. 서로도 열한스럽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이게 열심히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방지턱에서 한번 부흥 한번 뜨더라고. 그러더니 사거리에서 그냥 내다 알려버리고 운전을 왜 저렇게 해야지 하고 좀 모아스럽게 생각은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냐 하는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인 전지혜 씨 잘못이나 과실이 아닌 볼보 측의 잘못으로 전치 20주 중상해라는 손해가 발생했냐,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지혜 씨 측은 소장에서 에이다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변속 레버가 피해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급발진했다. 차량 전자 제어 장치 내에 내재한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의사나 동작에 개입 없는 볼보 측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있는 차량 시스템 결함이라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 당시 녹화 영상을 보면 23년차 베테랑 운전자인 전지혜 씨는 악악 소리만 지를 뿐 차량을 전혀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 세 번째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고냐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가 아니면 결함이나 하자가 있지 않고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사고인가 이 중 어느 쪽이냐는 겁니다. 일단 출발 시점에서 청소년 수련관 국기 개항대를 들이받고 멈춰서기까지 약 500m 구간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었고 사거리 교차로만 4곳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차량은 단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굉음을 내며 가속해 돌진해가며 충돌 직전까지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차량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고가 명백하다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입장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함 지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거기서 나온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붕붕 하면서 계속 그 굉음 소리가 나거든요. 볼보 측은 사고 원인이나 결함을 예단할 수 없다며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소비자 측에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 2 결함 추정을 입증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나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년 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급발진 추정 사고로 60대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부부는 당시 300m가량 비상등을 켠 채로 갓길을 주행했는데 이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한 거라는 취지로 유가족들은 주장했습니다. 1심은 하지만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차량 급발진이 아니라는 근거를 BMW가 제시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볼보 사건은 호남고속도로 BMW 사건보다 어느 모로 보나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임이 훨씬 명확하다고 하종선 변호사는 말합니다. 근데 그 사건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차량은 그 시동을 켜고 완전히 주차 중인 상태에서 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이 변속 레버를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차량이 갑자기 그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음을 내고 급발진의 그 전형적인 현상인 고속 돌진을 해간 거거든요. BMW 차량 사고보다 더 적용이 돼야 된다. 더 쉽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반자율 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첫 국내 소송. 불타는 BMW,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을 수행했던 자동차 소송 전문 하종선 변호사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볼보 반자율 주행차의 결함 입증 여부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번 급발진 추정사고 소송에 대해 볼보 측은 운전자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피해자 측에선 이른바 불타는 BMW 소송 등을 수행한 자동차 소송 전문 하종선 변호사가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볼보 공포해 주행, 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사고 관련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볼보 측의 입장은 운전자 의지 없인 주행이 불가하다며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사고 차종과 같은 차종 차량을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최신 사양이 장착된 차답게 운전대에 이런저런 각종 버튼들이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 반자율 주행 모드 버튼도 있습니다. 조작은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누르셔서 지금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조절하시고 앞차와 내차의 간격 조절하시고. 반자율 주행은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도로 위 제한 속도를 읽고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 속도 제한 기능 등 스스로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이 기본입니다. 그거 있나요? 앞에 차가 있으면 AEB인가?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 밟는 거. 네네네네. 그거 돼 있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 레이더로 인해서. 여기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차선을 스스로 바꾸는 자동 긴급 조향 장치나 충돌 위험 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등도 ADAS 반자율 주행차의 핵심 기능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 자율주행 단계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신호등이 많은 시내도로보다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 딜러의 설명입니다. 어디서 보통 자율주행 많이 되나요? 도심고속도로요. 도심고속도로. 그러니까 신호대기가 없는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직선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데에서는 설정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올림픽대로라든지 아니면 강변대로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하지만 전지혜 씨가 사고가 난 도로는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치한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급출발을 해 단 한 번의 감속 시도도 없이 굉음을 내며 가속해 사거리 4개를 그대로 통과해 질주했습니다. 전멸 신호에서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하는 등 평소 운전 모습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 영상은 같은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고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집사람 성격이 좀 차분하고 그래서 운전도 되게 좀 얌전하게 하는 상황이었고요. 뭐 사고 전에 평소에 운전할 때 신호 잘 지키고 되게 얌전하게 운전하는. 전지혜 씨 측이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다는 법률방송 관련 질의에 볼보 측은 지난 13일 5문장짜리 짧은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입장문에서 볼보 측은 고객 피해 발생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정확한 사유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급발진을 예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볼보 측은 그러면서 해당 고객 모델 변속기는 기계식 기어레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변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속 레버가 주차인 P 상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급발진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상 부인하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에이다스 오작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볼보 측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특정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운전자 지원 기술로 당시 상황이 해당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볼보 측의 답변입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선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 우려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볼보가 자랑하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관장하는 핵심은 ECU라고 불리는 전자 제어 장치입니다. 관련해서 볼보 딜러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듯 메인 컴퓨터에 대해 다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메인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레이더로 인해서. 딜러가 언급한 레이더와 카메라가 눈 역할을 한다면 ECU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메인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서 출발하면 안 될 때 출발했고 가속해선 안 될 때 가속을 했고 정작 속도를 줄여야 할 땐 줄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운전자 전지혜 씨의 평소 운전 모습, 급출발을 전후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이후 전개된 사고 양태 등을 감안하면 명백한 급출발 사고인데 볼보 측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같은 속도 기능, 제한 기능 표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차량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면서 급발진 돌진을 해간 거죠. 예, 그러한 점에서 이거는 그 자동차 제조사의 지배 영역에 있는 차량을 제어하는 메인 컴퓨터에 그 문제가 있었다. 취재진은 볼보 측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에이다스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가능성, 리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사고 연속기획보도 장한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볼보 공포에 질주라는 제목으로 연속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급발진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 전지혜 씨는 전치 20주의 중상해와 영구 후유 장애를 얻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 3천만 원대고요.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가 맡았습니다. 볼보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1차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서는 추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대표 변호사는 김앤장이라는 막강한 방패를 뚫어야 되는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현재 급발진 추정 사고의 차량은 국과수에 넘겨져 감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이라는 막강 방패를 뚫어야 하는 하종선 네. 변호사는 결함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하종선 변호사는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을 지냈는데요. 네.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집단 소송, 네. 또 벤츠 S클래스 시동 꺼짐, 네. 벤츠 E클래스 경추 보호장치 결함 소송 등을 맡은 자동차 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3년 전쯤 네. 달리는 자동차 엔진 쪽에서 갑자기 불이 붙는 이른바 BMW 집단 소송 기억하시죠? 네. 네, 하종선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했는데 네.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결함 조사를 요청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저돌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종선 변호사를 만나서 네. 이번 소송의 쟁점과 의미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해 스스로 가속하고 스스로 감속하고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 에이다스 기능이 장착된 볼보 반자율주행차의 급발진 추정사고 영상입니다. 사고 차량은 주차 상태에서 주택가 이면 도로를 급출발해 4개의 사거리를 시속 120km로 질주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청소년 수련관 국기 개양대를 들이받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전치 20주의 중상해와 영구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이거 안 돼!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 전지혜 씨의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에이다스 소프트웨어 결함 급발진 사고라고 단언합니다. 이 사고 차량은 그 소위 레벨 2 자율주행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속도 하고 가속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를 오버라이드해서 어떤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면서 급발진 돌진을 해간 거죠. 핵심 쟁점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사고가 급발진에서 비롯된 사고인가? 급발진 사고라면 에이다스 기능이 내재된 스스로 가속하는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데 왜 자동 감속 기능이나 긴급 브레이크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로 표시 인식 기능 및 그 자동 속도 감속 장치, 오토매틱 스피드 리미터, 그 아다스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긴급 자동 브레이크 AEB가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요. 볼보 측은 해당 차량의 모델 변속기는 기계식 기어레버 방식으로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변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볼보 측의 이러한 해명은 거짓 명제라고 반박합니다. 그 메인 컴퓨터에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 거는 이 변속 이 레버뿐만이 아니고 뭐 그 또 다른 그 소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보가 주장하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기계식 변속 레버이기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이 레벨 2 자율주행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실수로 혼동해 엑셀을 밟는 운전자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볼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운전 경력 23년 차 베테랑 운전자가 차 안에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비명만 지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전자 과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 모든 과정이 다 녹화돼 있고 또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그 운전자의 육성이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영상과 녹음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운전자가 거의 18초 500m 주행하는 동안을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계속 엑셀을 밟은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 하종선 변호사는
위험천만한 고속주행 상황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자체가 거꾸로 급발진 사고 정황 증거라고 반박합니다. 미국 토요타 캠리 급발진 사고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을 해보고 사고 재현을 하고 급발진 재현을 해보니까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오히려 그 컴퓨터에서는 악셀을 밟은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거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거꾸로 인식을 해서 계속 그 엔진에다가는 가속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볼보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은커녕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주장하며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행태는 결함 은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AEB 기능이 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분석은 볼보가 당연히 했어야 됐고 그에 따른 리콜 실시 필요 여부를 조속히 판단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리콜을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볼보가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제 결함 은폐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이전 급발진 추정 사고가 시즌 1이라면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내재된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 여부를 다투는 이번 급발진 추정 사고는 시즌 2로서 이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한 소송이라고 강조합니다. 급발진 1.0, 급발진 2.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이 스스로 이렇게 변속하고 가속하고 뭐 핸들을 꺾고 이러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차량이 운전자를 오버라이드, 제압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그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급발진은 과거의 급발진과 이 레벨 2 자율주행 시대에서의 급발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김앤장이라는 높고도 단단한 방패를 넘어 국내 최초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반드시 승소해 소비자들을 위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하종선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발생이 가능하다 하는 것과 녹화된 영상, 음성과 종합을 했을 때 그거 급발진을 인정받는 거 이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이와 같은 것이 쉽다면 쉽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렵다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도전이네요. 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 방송에서는 변호사 소개와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플랫폼 관련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명과 암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변호사한테는 일상적인 업무이겠지만 의뢰인한테는 어쩌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게 소송 같은 법률 분쟁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왠지 믿음이 안 가고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깨름칙한데 그렇다고 항의나 말은 또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법률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변호사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률 플랫폼은 나몰라라 한다면 어떨까요? 법률 플랫폼의 명함 두 번째 보도, 책임지지 않는 법률 플랫폼,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로톡에서 상담했는데 변호사가 엉터리 같아요. 로톡에서 사기 맞았습니다.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 로톡을 통해 변호사 전화 상담을 했는데 실상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법률방송 보도와 관련해 나도 당했다며 해당 리포트 취재기자에게 보내온 제보 이메일 제목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히 사무장이 법률 상담을 했다 정도가 아닌 로톡을 통해 연결된 변호사들을 엄청나게 성토하는 내용들입니다. 고소장을 보니 전에 법무사님이 써줬던 거에 세 줄 타이핑이 끝이다. 전화 또한 잘 안 받고 카톡도 보내놓으면 전부 다 읽고 대답을 안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입금했는데 별 큰 조력을 못 받고 혼자서 법정 싸움을 하는 것 같다.
다른 로톡 이용자도 그런 것이냐는 게 이 제보자의 불만 섞인 성토입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도 안 해줬다고 열받아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최근에서 간신히 접수시켰는데 경찰이 어느 날 불러서 고소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 요건도 틀리고 성의도 없다 그러더라며 허탈해합니다. 이 제보자는 이에 변호사에게 따졌는데 답변도 없고 로톡에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건지라며 답답해합니다.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온 또 다른 제보자는 로톡에서 변호사를 구했는데 전화 상담을 할 때부터 자꾸만 제 얘기는 안 듣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직접 가서 상담했더니 무조건 된다고만 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1심에서 완전 깨졌다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자기들이 법률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광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불만이 생기니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는 것이 이 제보자의 하소연입니다. 제보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인에게 1억 원가량 사기를 당한 K씨는 로톡을 통해 변호사를 처음 접촉했을 때 시작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연인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시겠다고 소액으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가격 대비 반해서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싸니까 이제. 그런데 막상 사건을 맡기니까 태도가 미묘하면서도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150이라길래 제가 그럼 미안하니까 200만 원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소액으로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추가 입금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요구하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했는데 그 뒤론 연락도 잘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깜깜이가 됐다며 K씨는 답답해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있잖아요. 그거 2번 써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내용을 제출하고. 변호사가 뭘 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지금 와서 다시 새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K씨는 그저 난감할 뿐입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심지어 그것도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선임한 거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또 제 개인 돈이 아니라 대출금이니까 지금 빚에 시달려서 사는데도.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로톡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모든 법률 문제, 로톡에서 물어보세요 같은 광고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가장 하단에 조그맣게 법적 책임이라는 회색 글자가 눈에 띕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라고 해서 변호사 회원이 의뢰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약하면 로톡을 통해 어떤 변호사를 만나든 그건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 일이지 로톡은 아무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대문엔 뭐라도 해줄 것처럼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하고 결국 낚였다는 게 이게 본인 혼자만의 일이겠냐는 것이 K씨의 한숨 섞인 토로입니다. 그게 약간 사람의 약간 급박한 이용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150이라길래 공핍하고 돈이 없으니까 소액이란 말에 속한다는 그런 매력적인 얘기에 쏘아가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법적으론 법률 플랫폼도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업에 속합니다. 해당 사업엔 판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법률 플랫폼은 법률 상담과 소송 수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가령 신발이나 구두와 같은 일반 재화나 음식 배달과 달리 법률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용한 변호사 때문에 소송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일반인인 소비자가 알거나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승소하였어야 되는 사건인데도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소하였어야 마땅할 사건이 패소하여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된 것인지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의구심이 있어도 대놓고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그런 변호사를 연결해준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자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어디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법률 플랫폼에서
허위 광고가 이루어지든 과장 광고가 이루어지든 사무장 상담이 이루어지든 이를 못 본 척하면서 자신이 그냥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법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 상담과 소송이라는 서비스는 단순히 의류나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네, 음식이 맛이 없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든 작든 형량이 얼마가 됐든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인생이 걸린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고 일단 잘못되면 다시 물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좀 많이 후회스럽죠. 후회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돈 없는 게 죄라고도 느껴져. 이에 대해 로톡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현재로선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의뢰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상대방 변호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로톡 측의 입장입니다. 로톡 관계자는 그러면서 로톡을 통해 상담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이후 이루어지는 수임 계약과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로톡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관여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를 파악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해준 플랫폼은 나몰라라 뒷짐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변호사 단체와 법률 플랫폼 사이 갈등과 충돌을 혁신기업대의 기득권 구도나 밥그릇 싸움 정도로 도식화해서 볼 게 아니라 법률 소비자 관점과 이익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